은여는 서울의 추운 겨울밤, 병원 복도에서 동생 수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은여는 수년 전의 그 배신을 떠올렸다. 수연이 자신의 연인을 빼앗고 가족에게 비밀을 폭로한 그날. 그 충격으로 은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 수술비를 위해 되돌려받을 기회가 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카페 안에서 은여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저었다. 28살의 그녀는 성공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로 바쁜 일상에 묻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가시 같은 상처가 박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동생 수현,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현은 은연보다 3살 어린 25살, 가족의 막내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다. 부모님은 수현을 금지옥엽처럼 키웠고 은연은 그늘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연의 비밀은 고등학교 때 시작됐다. 같은 반 친구 지은과의 우정은 점점 깊어지더니 사랑으로 변했다. 지은은 은연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들은 몰래 만나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의 속삭임이 은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서면서 압력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은연에게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은연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지은과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수연이 그 비밀을 알게 됐다. 우연히 은연의 일기장을 본 수연은 충격받았지만 곧 그걸 이용할 생각을 했다. 수연은 은연의 연인 지은을 좋아하게 됐다. 지은의 밝은 성격과 미모에 끌린 수연은 은연의 비밀을 무기로 삼아 접근했다. 언니, 나 지은 언니 좋아해. 도와줄래? 수연의 말에 은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수연은 지은에게 은연의 비밀을 슬쩍 흘리며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워했다. 은연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지은은 점점 수연 쪽으로 기울었다. 은연은 그 변화를 느꼈다. 지은의 메시지가 줄고 만남이 어색해졌다. 어느 저녁, 은연은 지은의 집 앞에서 수연과 지은이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그 장면은 은연의 가슴을 찔렀다. 왜 너야? 은연은 수연을 다그쳤지만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언니가 숨기고 사는 게 불쌍해서. 지은 언니는 나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그 말은 은연을 무너뜨렸다. 수연은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가 여자를 좋아해요. 지은 언니랑. 부모님의 반응은 폭풍 같았다. 아버지는 은연을 때리며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하냐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치료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 은연은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차가운 시선. 은연은 모든 걸 잃었다. 가족, 연인, 안정된 삶. 지은은 수현과 함께 떠났고 은연은 홀로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버텨야 했다. 그 후 5년 동안 은연은 재기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가끔 밤에 지은을 생각하며 울었고 수현의 배신을 원망했다. 왜 나한테 그랬어? 우리는 자매잖아. 은연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지만 가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소가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수현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수술이 필요했다. 비용은 막대했다. 부모님은 은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너밖에 없어. 제발. 은연은 망설였다. 수현의 배신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파괴됐는데 왜 도와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은연은 병원으로 갔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언니. 미안해. 수현의 첫마디였다. 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수현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후회해. 지은 언니랑은 오래가지 않았어. 나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 알았어. 은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현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수현은 털어놨다. 자신도 은연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혼란스러웠다고.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은연을 배신했다고. 나도 여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하지만 두려웠어. 수현의 고백은 은연을 놀라게 했다. 수현은 지은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은연은 분노와 연민이 섞였다. 그럼 왜 나를 희생했어? 은연은 수술비를 대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내가 빼앗은 걸 돌려줘. 지은에게 사과하고 가족에게 진실을 말해.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정은 은연에게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가족의 반응이 두려웠다. 부모님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정체는 변하지 않았다. 수술 당일, 은연은 병원에서 기다렸다. 수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은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 후 가족 모임에서 폭풍이 불었다. 수현이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처럼 나도 동성애자일 수 있어.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수현의 병으로 인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버지는 왜 우리 가족이? 라고 중얼거렸고 어머니는 울었다. 은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아팠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그 말은 가족을 흔들었다. 수현의 배신과 용서는 은연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지은을 다시 만났다. 지은은 미안해하며 수현 때문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연은 과거는 잊자라고 대답했다. 수현의 수술 후 병실은 조용했다. 은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현이 깨어나자 자매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수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연은 한숨을 쉬며 내가 빼앗은 게 사랑만이 아니야. 내 자존심, 가족, 모든 걸 지라고 말했다. 수현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은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은연이 항상 우등생이었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수현은 질투했다. 은연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그걸 이용해 지은을 빼앗은 건 의도적이었다. 언니를 무너뜨리면 내가 빛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바보 같았지? 은연은 그 고백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내 인생을 장난감처럼 다뤘어. 사회의 시선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게 핑계야. 수현은 울며 맞아. 핑계였어. 나도 언니처럼 느꼈는데 인정하기 싫었어. 수현의 말은 은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현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수현의 혼란을 증폭시켰고 결국 헤어졌다. 은연은 직장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걱정했다. 무슨 일 있었어? 친구 하나가 물었다. 은연은 가족 일이야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수현을 용서해야 하나?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수현의 고백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집으로 초대받은 은연은 긴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수현이도 너처럼 될까 봐 두려워라고 속삭였다. 은연은 용기를 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사회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지라고 반박했다. 그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이웃들이 알면 어떻게 해? 은연은 이웃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저희를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수연이 끼어들어 아빠, 언니 탓하지 마세요. 저도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아버지를 침묵시켰다. 은연은 지은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은 미안한 표정으로 수연 때문에 나도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은연은 내가 선택한 거지? 하지만 이제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의를 잊을 수 없었어. 수연과는 실수였어. 그 재회는 은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다. 은연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은연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됐고 은근히 차별했다. 프로젝트에서 빠져. 이미지 문제야. 은연은 분노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제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상사는 한국 사회가 그래라고 대답했다. 은연은 그 압박에 지쳤다. 퇴사를 고민했다. 수연은 퇴원 후 은연의 집으로 왔다. 언니, 함께 살자. 보상할게. 은연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자매는 함께 살며 과거를 청산했다. 수연은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미안해. 언니를 사랑하는 내가 진짜야. 이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은연에게 왔다. 셋은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그 만남에서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놨다. 나도 여자를 좋아해. 하지만 두려워서 숨겼어. 지은은 놀랐지만 이해했다. 은연은 우리 모두 피해자야.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은연은 수연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대가를 치렀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가족의 기대를 무시하는 데가. 은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권익을 위한 디자인 캠페인. 상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 결정은 회사 내 논란을 일으켰다. 동료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거부했다. 은연은 그 싸움에서 강해졌다. 은연과 수연의 동거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수연은 여전히 약해진 몸으로 회복 중이었고 은연은 그를 돌보느라 지쳤다. 밤마다 수연은 악몽을 꾸며 깨어났다. 언니, 미안해. 은연은 안아주며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원망이 남아있었다. 부모님은 자주 방문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졌다. 어머니는 너희 둘 다 왜? 라고 한탄했지만 은연은 엄마, 사랑은 다양해요.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설득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생할 텐데 은연은 고생해도 제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과의 관계는 재정화됐다. 그들은 몰래 만나 사랑을 확인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게. 지은의 약속에 은연은 행복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문제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의심을 품고 남자친구는 없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넘겼지만 압력은 커졌다. 은연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차별. 어떻게 이겨내? 한 멤버의 질문에 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수연도 함께 참여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의 갈등은 고조됐다. 상사가 은연을 부당하게 평가했다. 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은연은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예요. 상사는 증명해봐라고 비아냥거렸다. 은연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소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요. 수현은 은연의 싸움을 지지했다. 언니, 포기하지 마. 내가 도울게. 수현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 언니를 지지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왜? 라고 물었고 수현은 저도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고백은 가족을 다시 흔들었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잘못인가 봐라고 말했다. 은연은 지은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우리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지은의 말에 은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결혼하라고. 나이 차서. 은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은연은 지은에게 함께 도망칠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 때문에 그 망설임은 은연을 아프게 했다. 수현의 건강이 악화됐다. 후유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했다. 비용은 다시 문제였다. 은연은 이번엔 내가 안 돕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수현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졌다. 언니, 내가 빼앗긴 걸 돌려줄게. 내 몫의 유산 포기할게. 수현의 제안은 은연을 놀라게 했다. 은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산은 은연의 재기 자금이 됐다. 하지만 그건 도덕적 딜레마였다. 배신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게 맞아 은연은 자책했다. 부모님은 수현의 결정에 반대했다. 왜 포기해? 수현은 언니에게 빚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대화가 깊어졌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내 엄마랑 내가 너무 엄격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가족에게 털어놨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지은의 어머니는 미쳤어. 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은연의 집으로 왔다. 이제 우리 함께야. 은연의 회사 소송은 진행됐다. 증거를 모아 상사를 고소했다. 차별금지법 위반의 재판은 힘들었지만 은연은 이겼다.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그 승리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은연과 지은의 동거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연도 함께 살았고 셋은 가족처럼 지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 여자들만 사네. 은연은 무시하려 애썼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탐구했다. 온라인에서 LGBT 정보를 찾고 모임에 참석했다. 언니, 나도 누군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은연은 물론. 서두르지 마라고 조언했다. 수현은 지은을 보며 과거를 반성했다. 언니를 빼앗은 게 아니라 내 혼란을 피한 거였어.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주말 모임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LGBT 나온다. 세상이 변하나 봐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너희 행복하면 돼라고 중얼거렸다. 은연은 그 변화에 감사했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와 돌아와 결혼해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치에서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은연의 지지가 버팀목이었다. 은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디자인 캠페인. LGBT 권익 증진의 그 작업은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내 아픔을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어 캠페인은 성공적이었고 은연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은연은 솔직했다.
가족의 배신과 사회의 차별을 겪었어요. 하지만 용서와 싸움으로 이겼어요. 그 기사는 화제가 됐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다. 온라인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비정상 집안 망치네. 수연은 그 악플에 분노했다. 언니, 무시해. 하지만 은연은 지게 현실이야. 바꿔야 해.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블로그에 자매의 배신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내가 언니를 배신했지만 이제 지지해요. 그 글은 바이럴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용기 내줘서 고마워. 수연은 그 반응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했다. 세상이 알면 어떻게 해. 은연은 숨기다 지쳤어요. 공개적으로 살게요. 지은은 직장에서 문제를 겪었다. 동료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됐고 따돌렸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지은은 울며 은연에게 왔다. 포기할까? 은연은 아니. 함께 이겨내자라고 안아줬다. 수현의 재수술이 다가왔다. 이번엔 비용이 은연의 몫이었다. 하지만 은연은 내가 준 유산으로 할게라고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수현은 회복하며 언니,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수현은 LGBT 활동가로 나섰다. 은연과 지은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부모님도 왔다. 아버지는 축하해라고 말했다. 그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은연의 캠페인으로 인해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전통 가치 지키자. 은연은 시위 현장에서 대치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그 외침은 그녀의 결의를 보여줬다. 은연의 삶은 안정됐지만 여전한 도전이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수연은 완전히 회복됐다. 자매는 서로의 지지자가 됐다. 배신의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은연의 말에 수연은 미소 지었다. 부모님은 점점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LGBT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엄마가 몰랐어.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은 따뜻해졌다. 은연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매의 비밀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출판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은연은 토크쇼에 출연해 논쟁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일 뿐. 지은은 자신의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점마, 이해해줘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힘들지만 노력할게라고 대답했다. 그 화해는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수연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데이트했다. 언니, 나 행복해. 은연은 축하했다. 잘 돼. 은연의 캠페인은 확대됐다.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 운동도 거세졌다. 은연은 위협 편지를 받았다. 그만둬.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조의 갈등은 시위에서 왔다. 은연이 연설 중 반대자가 돌을 던졌다. 은연은 다쳤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꿔야 해 라고 외쳤다. 그 사건은 뉴스가 됐다. 여론이 은연 쪽으로 기울었다. 수연과 지은은 은연을 지켰다. 병원에서 언니, 괜찮아. 은연은 이 상처가 변화의 대가야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은연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배신에서 시작된 여정이 용서로 끝났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멀었다.
이 이야기에서 은연의 용서는 옳은 선택이었을까?